요즘 진짜 부동산 정책 때문에 난리죠. 많은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로 가고 있어서 서울 아파트 값은 더더더더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냥 좋은 일일까요? 부모님이 평생 아끼고 모아서 마련한 아파트 딱 한 채, 다주택자가 아니에요. 내가 살던 딱 한 채, 이게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그 순간 상속세, 취득세, 종부세, 세금 때문에 정말 반토막이 납니다. 평생 아끼고 아낀 그 부모님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 자녀도,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상속받는 주택 세금 아끼는 방법.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22년 근무한 해결사 염지훈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모님의 평생이 담긴 소중한 집 한 채 세금 아끼는 방법을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하는 거 잊지 마세요. 절세는 염지훈. 최근에 제가 아는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약 2, 3년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남기셨대요. 그런데 그 제가 아는 형님이 삼형제인데 그중에 막내였거든요. 근데 그 본인은 이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상속받지 않고 큰형, 작은형이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물어봤더니 이 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에게는 강남에 양도 차익이 약 20억 원이 난 고가의 주택이 있어서 그 주택을 다음에 팔 건데, 상속받은 주택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일반 주택 비과세 신고했다가 괜히 상속주택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까봐 상속을 안 받고 이 다음에 형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 형, 나 이 다음에 21억에 팔면 7억은 나 줘야 돼? 이렇게 약속을 받고 상속은 받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아파트가 진짜 팔렸어. 그래서 중개비 내고 양도세 내고 남은 돈이 약 21억이라서 형들이 3억 5천 막내한테 준 거죠. 근데 웬걸 이 3억 5천씩 받을 때 뭘 내야 되죠? 증여세를 내야죠. 누가 내야 되죠? 막내가 내야 되죠. 내가 아는 그 형님 3억 5천 받으면서 내는 세금이 1억 2천만 원. 근데 이분이 왜 그랬다? 주택을 상속받으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일반 주택이 2주택이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괜히 상속받았다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양도 차익 20억인데 이거 팔 때 비과세를 못 받으면 세금이 아마 뭐 6, 7억 이상 더 나올까봐 한마디로 쫀 거죠. 쫄아서 그거를 안 받고 배분을 받는데 또 배분 받을 때는 안 빠지고 그 7억 달라고 한 거야. 그런데 3억 5천 받으면서 1억 2천만 원이나 되는 세금을 냈다. 근데 만약에 저를 먼저 찾아왔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 형님의 시간을 돌려서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그때로 한번 가볼게요. 형님의 어머님이 남기신 이 상속주택, 저 같으면 형제가 3분의 1씩 아예 상속을 받는다. 그리고 어머님이 남기신 주택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그러면 상속 당시에 보유하고 있었던 이 일반 주택을 팔 때 이 상속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빠진다. 그래서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요거 비과세 받으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아는 그 형님 입장에서 이걸 팔고 나면 이 상속주택 하나만 남죠. 이것도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또 비과세 받을 수 있죠. 괜히 이거 자기가 다음에 상속 안 받고 3억 5천 받다가 비과세를 확실하게 받으려고 했다가 그래서 안 내도 되는 1억 2천만 원을 세금으로 냈으니 저를 처음부터 만났다면 그 형은 안 내도 될 1억 2천을 아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세법은 정확하게 알고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결정을 하면 그게 바로 돈 버는 거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상속 당시에 가지고 있는 이 일반 주택, 상속을 받아서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 이 일반 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5년. 많은 분들이 이 상속받고 5년 이내에 이 일반 주택을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일반 주택은 아무 때나 팔아도 기간의 제한이 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종합부동산세나 이런 데서 유예기간 5년 둔 다른 세목도 있긴 해요. 그러나 양도소득세에서는 기간 제한이 없다. 좋네요. 좋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거 비과세 받고 이거 판 바로 다음날 이걸 또 파는데 이것도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등의 비과세 요건을 다 갖췄다면 이것도 비과세, 이것도 비과세. 기간의 제한 없이 5년, 7년, 10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팔 때요. 네. 아까 상속주택에 대해서도 거주 요건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거는 누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거주 요건은 즉 3분의 1씩 갖다 보면 과연 누가 살아야 될까요? 삼형제 중에. 돌아가면서 사. 자, 삼형제 중에 어느 누가 살아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걸로 본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제가 삼형제인데 우리 큰형, 작은형, 나 각자 세대를 이루고 있죠. 근데 세 명 다 그 집에 들어가서 살기는 어렵죠. 따라서 지분에 상관없이 큰형이든 작은형이든 나든 들어가서 실제로 2년 이상 거주를 한다면, 즉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거주 요건을 채워야 되는데 이 3분의 1 지분권자 중에 누가 채워도 오케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삼형제 중에 한 명이 이 상속주택에 들어가서 살면 모두가 산 것으로 보고 비과세 혜택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 여기서 상속주택과 관련된 더 풍성한 이야기는 막내 세무사 정현호 세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윤 세무사입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양도소득세인데요.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 본인 세대는 원래 1주택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나 이제 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서 자녀는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주택을 상속받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본인 일반 주택 하나 갖고 있었고 상속받은 주택 하나 더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양도세 비과세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해 주기 때문에 이 사람은 2주택자에 해당해서 원칙적으로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의지랑 전혀 상관없이 부모님이 남기신 이거 주택 요거 하나 때문에 양도세가 2, 3억 정도 더 나온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도세법에서는 일반 주택과 상속주택을 각각 하나씩 보유한 상황에서 이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해주는 그런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은 지금 상속주택 요거 하나 남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2년 이상 보유하면은 요것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고요. 다음으로는 각각의 요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상속주택입니다. 이 상속주택의 의미는 말 그대로 부모님한테 상속받은 주택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님이 다주택자일 수도 있는데요. 이 상속주택 비과세에서 말하는 상속주택이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모든 주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세법상 선순위 상속주택 요거 하나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이 다른 주택은 뭐로 판정되는 걸까요? 이건 일반 주택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특례 내용은 상속주택을 받았을 때만 적용되는 거고 일반 주택을 받았을 때는 적용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래 1주택을 갖고 있었고 이 상속주택이 아닌 주택을 상속받으면은 그 사람은 2주택자에 해당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세법상 선순위 상속주택 판단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이 보유기간을 비교합니다. 지금 보면 A주택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7년 보유하셨고 B주택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5년 보유하셨는데 이거 둘 중에 A의 보유기간이 더 길죠? 그렇기 때문에 A가 상속주택이 되는 경우고요. 만약에 A, B랑 보유기간이 동일해요. 그럼 이때는 부모님의 거주기간, 만약 거주기간도 동일하면 이 상속이 시작될 때 부모님이 거주하신 주택. 근데 막 부모님이 아마 이거 주택을 월세 주시고 밖에서 사실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기준시가가 높은 주택 순으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아마 이런 경우는 드물 것 같은데 이 4번까지 기준시가까지도 왔는데 이 상속주택 판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그냥 선택권을 줍니다. 상속인이 선택하는 주택이 이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일반주택인데요. 지금 이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래 갖고 있다가 지금 이번에 팔려 하는 주택인 거죠. 지금 이 일반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은 당연히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 당연히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 일반 주택 살 때 조정대상 지역이었으면은 2년 이상 거주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를 상속 개시할 때 내가 일반 주택을 이미 갖고 있었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의 취지가 내가 원래 1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던 사람인데 이 상속으로 인해서 2주택자가 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제 비과세를 계속 적용해 주겠다는 의미이지 내가 단순히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았다 해서 계속적인 투기적인 갭을 제공하겠다 이런 의미까지는 해당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논지에서 부모님과 자녀가 별도 세대를 유지해야 되는데요. 부모님과 별도 세대를 유지하면서 내가 원래 1주택자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런 경우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부모님과 내가 한 세대로 엮여갖고 애초에 1세대 2주택자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없었다면 이런 경우에는 상속주택 비과세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추가적인 내용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바로 상속이 여러 명인 경우에요. 만약에 상속받은 주택이 하나고 상속이 여러 명인 경우 이 특례는 약간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데, 이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내용을 그대로 적용받지만, 이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사람, 제가 소수지분권자라거든요. 이 사람은 약간 다르게 적용돼요. 어떤 게 다르냐면, 아까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할 때 일반 주택을 상속 개시 시점에 계속해서 보유해야 된다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 소수지분권자는 이거를 무시하고 상속 개시되고 나서 일반 주택을 계속 사고 팔아도 계속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수지분권자는 상속주택의 지분을 소유하면서도 계속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느 정도 투기적인 갭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상속재산을 분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 저희가 주된 상속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은 어떻게 판단하냐? 첫 번째로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고요. 이 상속인들의 지분이 똑같다 하면은 이 상속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만약에 아무도 상속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으면 최연장자 순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취득세인데요. 저희가 주택을 취득할 때 조정대상 지역이 있는 주택이면 2주택자부터, 비조정대상 지역이면 3주택부터 취득세를 중과하는데요. 그래서 이 중과대상 주택 수를 판정할 때 이 상속주택은 5년 동안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게 되고요. 이 소수지분권자 같은 경우에는 5년이 넘더라도 계속해서 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이 종부세랑 재산세에서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뭐 1세대 1주택자면 뭐 10억 공제되는데 그것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고, 중과 세율 적용할 때도 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정현호 세무사님 강의 잘 들으셨죠? 그런데 여기서 아쉬운 안내 말씀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현호 세무사가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국세청 아는 형을 떠나고 예비세무사 양성 아카데미의 강사로서 새 인생을 시작합니다. 저는 너무나 아쉽지만 여러분들 정현호 세무사의 새 출발을 응원해 주세요. 절세는 염지훈. 자, 부모님이 힘들게 남겨주신 상속주택, 그 주택이 애물단지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상속주택 관련된 양도소득세 등 규정 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22년 근무한 해결사 염지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